안녕하세요. 비밀님. 첫 번째 발걸음, 소소한 시작. 오늘 비밀님 진짜 1회입니다. 저는 불과 어제 진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제가 주변 사람한테 너무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대화가 항상 잘 됐으면 좋겠지만 서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었냐면, 저는 상대방에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서운한 마음이 항상 마음 안에 있었어요. 좀 서운하고 슬픈 마음. 저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가 저에게 있어서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충격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관계에 있어서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상처받은 부분이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제가 집착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일단은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상대방한테 너무 서운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또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저는 너무 서운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다툴 바에야 너무 감정적으로 서로 기분 상해있지 말고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기분 좋게 아무 일 없듯이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괜찮은 척 말도 걸고 계속 곁에 있으려고 했어요. 그게 제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냥 지금 얘기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고, 근데 이제 뭔가 계속 짜증스럽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를 받고 있는 게 좀 그런 짜증을 받으면서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게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일단은 넘어갔더니 어저께 저녁에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일단은 넘어갔더니 괜찮게 넘어가지기는 했는데 마음이 속상한 건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저의 마음을 어떻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종이와 연필과 지우개. 아직 소재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 소재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게 또 누군가에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리고 싶은 게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지금 뭘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나도 그림을 잘하고 싶고 그림을 그려보고 싶고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 왠지 좋긴 좋은데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 백지가 되게 어렵고 무섭대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주제로 옮겨지는지 그 과정을, 저만의 과정이지만 같이 나눠보시면 또 좋은 도움이 되거나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의 어저께 고민은 관계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그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해받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법, 그게 저의 오늘의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정했잖아요.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 인내, 절제, 기다림, 그런 평화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힘이 났어요. 이거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저처럼 상대방이 제 마음을 몰라주고 또 저를 너무 서운하게 하는데 상대방에게 똑같이 화를 냈다가는 싸움밖에 되지 않아서 참고 있을 때, 근데 그게 마음이 그대로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힘이 나는 분들, 위로받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있잖아요. 아기를 반쪽으로 나누어 가져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었던 그 솔로몬 왕이 쓴 책이에요. 쓴 글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전도서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전도서 1장.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서 다 헛되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요. 제가 오늘 읽은 곳은 그 다음 장인 2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똑똑한 지혜자, 이 솔로몬,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혜로 많은 기쁨을 누려보았다. 낙도 누려보았다. 얼만큼 낙을 누렸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술로도 내 육신을 즐겁게, 내 몸을 즐겁게 해보았고, 그리고 또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집을 지어도 봤고, 정말 풍요로운 포도원을, 농장을 크게 일구어도 봤고, 동산과 과수원도 만들었었고, 거기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과일들이 심겨져 있었고, 정말 이게 얼마나 컸냐면 이게 숲이 되어서 이거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팔 정도로, 호수를 팔 정도로 컸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인들을 부리기도 하였고, 그 하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하인들끼리 아이를 낳고 살 정도로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려보기도 하였고, 또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해서 그런 소유가 점점 더 많아졌대요. 이때에는 가축과 과수원 이런 거 진짜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은도 많았고 금도 많았고 여러 가지 보물들이 정말 많아서 쌓아놨대요. 그래서 남녀들이 쌍을 이루어서 나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고, 처도 있고, 그러니까 왕비도 있고, 첩들도 진짜 많았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눈에 원하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좋고 원하는 건 내가 다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되다는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2장의 15절에 나오거든요. 정말 헛되다, 다 헛되다. 근데 이게 되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오늘은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집착했던 모든 관계, 내가 집착했던 나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 그런 것이 나에게 지금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속상하지만 헛되다. 이게 다 헛되구나. 이게 나를 잠깐 기쁘게 하고 잠깐 슬프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여기에 이렇게 목숨 걸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쓴 글을 읽어봐도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이런 것이 다 헛되다고 가져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불필요한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구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있었구나. 헛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뭘 그릴지는 못 정했는데, 오늘의 저의 마음은 서러움, 저의 행동은 인내. 인내하다 보니까 서럽더라고요. 서러움과 인내가 저의 마음과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제가 위로받은 글귀는 바로 헛되다라는 말이었어요. 헛되다. 너무 서러워하지 마. 인내하는 거 너무 서러워하지 마. 너가 하는 대신에 못 얻은 너의 위로, 그런 감정, 그런 것들,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거는 다 헛된 거야. 헛돼. 이게 우울한 말이 아니라, 헛되다는 말이 무기력하고 우울한 말이 아니라 힘이 나는 말이 되려면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헛되지 않은지 알아야 헛된 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그림 그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헛되다. 너무 서러워하지 마. 너무 억울해하지 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 헛된 거였으니까 라는 생각에 힘을 주어서 아이디어를 짜볼게요. 지금부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영상을 올릴 때는 그대로 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편집을 할 정도로 길어질 수도 있어요. 고민하는 시간은.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그림의 주제가 정해지는지. 자, 이제부터 그림 주제 정하기. 어찌 보면 주제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한 주제는 조금 더 명확한 그림의 주제와 소재를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헛되다. 헛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밥을 먹으면 다 화장실 가서 배출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렇다고 밥 먹는 게 헛된 건 아니지만, 또 이 연필을 다 쓰면 깎아서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 또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마음의 무게를 너무 많이 줘버려서 마치 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렇게까지 마음의 무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 혹은 마음의 무게를 줬더라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너무 바라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떠올라요. 금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엄청 귀하잖아요. 금을 가지고 있으면
음식을 살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입을 옷을 살 수도 있고, 정말 잘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인데, 금 자체를 먹진 않지만 금을 가지고 교환해서 쓸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양 살게 될 때가 있잖아요. 돈, 금. 그런 생각도 나요. 처음에는 말했던 게 음식도 얘기했었고, 또 연필. 저 되게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금도 얘기했어. 관계도 헛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느낀 헛된 것은 바로 관계였죠. 관계에 집착하고 관계 때문에 속상했는데 어쩌면 관계도 지금 그 관계도 내가 그렇게까지 집착할 만한 것은 아니다. 꽃! 꽃이라는 키워드도 떠올라요. 왜냐면 꽃은 진짜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피기도 하고. 근데 이 꽃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거기에 정신을 다 줘버리고 나면 철이 지나고 꽃이 질 때가 됐을 때 너무 상심이 크잖아요. 그 꽃이 아름다운 꽃이 졌다고 정말 상심이 크겠지만 하지만 꽃이 그 나무의 생명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꽃이 진다고 나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활용점정이라고 꽃이 피었을 때 나무가 가장 화사하고 빛나 보일 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꽃이 진다고 너무 그렇게 슬퍼할 것만은 아니겠죠. 슬플 수는 있지만 세상을 잃은 듯이 슬퍼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다. 꽃. 오늘은 졌지만 이번 봄에 꽃은 졌지만 내년 봄에 다시 피겠지. 그런 희망도 가질 수 있고 하지만 내년 봄에 꽃이 다시 핀다고 해도 그 꽃 또한 다시 지겠지 하고 인정하는 마음, 받아 넘기는 마음, 아름다운 꽃. 왠지 꽃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드네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꽃 같은 거야. 그리고 내 마음도 지금 나의 감정과 마음도 꽃 같은 거야.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졌다가도 언젠간 피고 폈다가도 언젠간 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꽃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되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어. 그런 거. 오늘은 저한테 어저께는 꽃이 진 날이었어요. 어저께는 꽃이 졌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내가 아름다움을 두고두고 보고 싶었던 관계였고 아름다움을 두고두고 보고 싶었던 꽃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어저께 제 바람과는 달리 너무 맥없이 꽃이 져버렸거든요. 물론 그 관계가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저께 제 마음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꽃이 맥없이 져버렸지만 슬펐는데 원래 그런 거야, 헛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서러워할 필요는 없어. 약간 그렇게 그림 그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꽃이 아름답잖아요. 저는 꽃을 그릴 때 수채화나 유화나 그런 걸 사용하면 화사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색연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왜냐면은 그런 재료들이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수채화, 유화, 색연필 그냥 색깔들이 풍성하게 쓸 수 있는 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꽃의 그 화사하고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운 색감들을 표현하기 좋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색감을 없이 한번 꽃을 그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필로. 어쩌다 보니까 연필이 정말 되어버렸네요. 연필로 꽃을 그리는 거예요. 색이 없는 꽃을. 피고 지고 가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는 관계 같은 그런 저의 오늘의 감상을 담은 꽃 있잖아요. 어떤 꽃을 그리면 좋을까요? 사실은 꽃이라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주제가 정해진 거예요. 오늘 저의 주제는 꽃이에요. 그러면 이 주제를 정확한 자료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장미를 그릴 수도 있고 코스모스를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렇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기에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쏟지 않을게요. 지금 제 앞에 가짜 튤립이 있는데 이 조화 튤립을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꽃. 내가 집착하던 꽃의 아름다움과 화사함을 빼면 흑백의 꽃이 남겠죠? 연필로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은 이 뒤에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꽃을 그려볼 거예요. 배경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주제 정하기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많았으니까 빨리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꽃 그리는 법입니다. 짜잔. 예쁘죠? 우선은 꽃의 형태를 보고 그리기 시작할게요. 어떤 꽃을 그리면 좋을까? 근데 저한테 이 헛되다는 말이 그렇게 좀 쓸쓸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쓸쓸하기만 하는 말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쓸쓸하지만 한편에 위로가 있는 그림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하면 튤립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꽃에 아름답고 화사한 색은 없지만 꽃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나무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꽃이 지면은 나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 같이 나무가 상심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꽃이 색을 잃는다고 해도 나무의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아. 그런 느낌? 너무 어려운 느낌을 짧은 시간 안에 생각하려고 하는 건가? 일단 제가 보는 대로 화면으로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게 좀 시점이 다를 거예요. 튤립 새송이에 꽃송이의 위치를 정해주고 꽃대의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잎사귀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잡아주었어요.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먼저 잡았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꽃잎의 모양을 관찰하기 시작할게요. 꽃 하나 완성. 꽃 2개, 꽃 3개 대략적으로 완성.
이렇게 튤립의 그림을 그렸어요. 너무 쓸쓸한 느낌이 들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튤립 그림자에서 밑에서 쉬는 이 흑백의 그림자 밑에서 쉬는 작은 소녀를 그려주고 싶어요. 흑백의 튤립이지만 이 작은 소녀에게는 튤립이 등 기댈 곳이 되어주고 작은 그늘이 되어줬다는 거를 그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 커다란 튤립 아래에 어떤 작은 아이가 기대어 앉아서 쉬고 있어요. 이 아이한테는 흑백의 튤립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연필 소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